소송을 처음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판결문을 보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전파 가능성 없고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거든요. 이런 판결문 하나를 남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대방한테 엄청난 압박일 수가 있어요. 제가 2016년도부터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혼이랑 상간소송을 주로 했었어요. 상간사건의 원고들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리고 자책도 많이 하고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거든요. 막 상간자 직장에 찾아가고 거기서 뭐 어떤 소란을 피우고 뭐 그렇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랑 소송하다가 중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끝나고 나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이런 흥분된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가 우리 의뢰인이 상간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또 의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사실 가장 합법적인 복수 방법은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에서는 다른 복수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실제로 전파 가능성 없고 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처음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판결문을 본가로 보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우리 의뢰인 중에서는 남편이 바람난 케이스가 있었는데 상간녀랑 남편이 어디 여행 가는 걸 막 이렇게 우리 의뢰인 직접 따라갔었어요. 뒤에서 막 이렇게 쫓아가고 하는데 쭉 보니까 상간녀가 결국은 애를 시댁에 맡기고 그렇게 놀다가 애를 다시 데리고 막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그걸 알게 되고 소송 끝나고 나서 그 시댁에 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거기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겼겠죠. 근데 우리 의뢰인은 그거를 되게 통쾌하기는 했었어요. 예. 우리 의뢰인들이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여 가압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송을 하는 거는 소장을 뭐 집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직장으로 보낼 수도 있고 한데 가끔씩은 피고 중에서 직장으로 받길 원하는 피고도 있거든요. 왜냐면 집에 배우자가 있어. 자기가 퇴근이 더 느릴 때 배우자가 그걸 본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직장으로 받는 게 더 다행인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소장을 피고한테 보내는 거니까 이런 거고 만약에 우리가 급여 가압류를 한다. 피고의 급여를 가압류한다. 라고 하면은 가압류는 제3채무자인 직장에 송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장이 이 사람한테 줘야 될 급여를 일단 임시적으로 묶어놓는 게 가압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압류된 사실은 피고 자신보다 직장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그 원고 중에서는 급여 가압류할 수 있다면서요. 급여 가압류해주세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부정행위 자체를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급여 가압류도 안에 결정문만 가는 거니까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했는지 뭐 이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정법원에서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을 보고 이거 사건 보고 하면은 눈치 빠른 직장에서는 압니다. 게다가 특히 직장 내 불륜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 빼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 둘이 불륜을 하고 있구나를.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었던 사건 중에서 직장에 급여 가압류를 했는데 급여 가압류가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장에서 올게 왔구나. 저 둘이 불륜인 거 예전부터 보였는데 올게 왔구나 해서 그 둘 사이를 바로 감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둘 사이에 보냈었던 직장 내 메신저 그 내용이랑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둘의 관계가 다 탄로가 났었던 겁니다. 공무원은 급여 가압류를 하면 문제가 좀 더 커질 수가 있죠. 품위유지 위반 이 문제가 다 있거든요. 징계받죠. 사기업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일을 잘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일 잘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오너 마음인 거죠. 사기업이니까. 근데 공무원들은 확실히 징계가 나옵니다. 상간소송을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상대에 대한 복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 진행할 때 피고들한테 그걸 물어보거든요. 판결문 나오면 안 되는지를 물어봐요. 왜냐면은 피고들 중에서 어린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으로 뭘 할지 모르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유명인이 되고 싶어요. 유명인이 될 예정이에요. 현재 유명인이에요. 뭐 이러면은 이런 판결문을 남기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치명적인 공문서가 남는 거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이런 판결문 하나를 남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대방한테 엄청난 압박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위자료가 좀 오르고 있는 추세죠. 최근에 확실히 제가 소송을 해보면 위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소송 비용 분담 관련해서도 판사님들이 좀 원고를 많이 배려하네 싶은 판결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소송 비용 관련해서는 보통은 청구한 금액에서 인정된 금액의 퍼센테이지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청구할 때는 소송 비용 다 피고 부담으로 해주세요라고 청구를 하지만 실제로 나오는 판결문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1,500이 나왔다. 3천만 원 중에서 1,500은 인정을 받고 1,500은 인정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판결에서는 거의 소송 비용 분담 반반 나온단 말이에요. 2분의 1씩 부담하라 이렇게 나오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청구한 금액에서 인정받지 못한 비율만큼을, 그리고 상대방은 위자료로 인정된 만큼을 부담하도록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소송 비용을 피고가 다 부담하라. 근데 액수는 뭐 3천만 원 청구했는데 2천만 원 인정됐는데 피고가 다 부담하라. 결과적으로 위자료가 오르는 그런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전에는 제가 뭐 보통 한 1,500에서 2,000 정도 위자료 인정될 사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좀 재판부에 따라서 2,500만 원, 3천만 원 인정하는 재판부들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고 해서 이제 진짜 위자료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추세적인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변호사들도 수업을 듣거든요. 제가 최근에 들었었던 어떤 그 수업에서는 어느 법원에 판사님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해주셨는데, 상간자 소송 관련해가지고 최신 판례나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법원 입장에서 사실은 더 인정을 하고 싶은데 청구 금액이 모자라서 더 인정 못 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좀 더 청구 금액을 올리는 도전도 해봐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까지를 고려를 하면 한 2, 3년 전보다는 확실히 지금 액수가 좀 올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액수도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만족할 만한 액수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돈으로 치유되는 소송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겪은 원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상간자를 혼내주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큰 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 사실은 소송이고, 소송 결과로 나오는 그 판결문은 사실 피고에게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간자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이 마음을 잠시 누르고 가해자가 되지 말고 순수 피해자인 상태로 변호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최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